후반 40분 잉글랜드는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메시의 발끝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열정입니다. 오늘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중결승 두 번째 경기 잉글랜드 대 아르헨티나의 승부를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랭킹 4위 잉글랜드가 선제골까지 넣고도 결승행 티켓을 놓친 이유,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체력 고갈 상태에서도 끝내 뒤집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를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됩니다. 이 경기는 애틀란타 스타디움에서 한국 시간 새벽 4시에 열렸습니다. 바로 전날 프랑스와 스페인의 중결승이 먼저 펼쳐졌는데요. 스페인이 프랑스를 2대 0으로 완벽하게 제압하며 결승에 먼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 중 누가 스페인의 상대가 될지를 결정하는 경기였던 겁니다. 전날 경기가 패스 축구의 정수를 보여줬다면 과연 랭킹 4위 잉글랜드와 랭킹 1위 아르헨티나도 그에 걸맞은 수준 높은 승부를 펼칠 수 있을지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팀 단순한 라이벌 관계가 아닙니다. 월드컵 역사 속에서 서로 깊은 악연을 쌓아온 사이입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 8강 후반 6분에 마라도나가 잉글랜드 골키퍼 피터 실튼과 공중 경합을 벌이다 왼손 주먹으로 공을 채워 넣었고 주심은 이를 헤딩골로 인정해버렸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신의 손입니다. 그리고 불과 4분 뒤 마라도나는 60m를 혼자 돌파해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골로 꼽히는 장면이죠. 포클랜드 전쟁의 감정적 앙금까지 더해지면서 두 나라의 악연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16강에서도 이 악연은 이어졌습니다. 2대2 팽팽한 상황에서 베컴이 디에고 시몬에게 발을 걸어찬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보복성 발길질로 퇴장을 당했고 결국 패배로 이어지면서 베컴은 귀국 후 살해 위협까지 받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002년에는 베컴이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아르헨티나를 조별리그에서 탈락시키는 복수에 성공했지만 토너먼트에서 먼저 당했던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그 상처가 더 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4년 만에 다시 맞붙는 이 대결이 하필이면 결승을 앞둔 중결승전이라는 겁니다. 60년 만에 결승 진출과 우승을 꿈꾸는 잉글랜드냐, 아니면 메시에게 또 하나의 트로피를 안겨주느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경기였습니다. 잉글랜드의 역대 최고 성적은 4강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과 똑같은 성적이죠. 아르헨티나는 이미 두 차례 우승컵을 들어올린 팀입니다. 여러분도 이 대결 구도만으로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으셨나요? 잉글랜드는 엘 조일 위로 올라와 32강에서 콩고 민주공화국을 2대1로 꺾었고 16강에서는 개최국 멕시코를 3대2로 제압했습니다. 8강 노르웨이전에서는 벨링엄의 활약으로 연장전 끝에 2대1 승리를 거두며 4강에 안착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조별리그 3전 전승으로 순조롭게 출발했지만 토너먼트에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카보베르데전 연장 승리, 이집트전 3대2 대역전승, 8강도 연장전으로 겨우 통과하면서 체력이 바닥난 상태로 4강에 올라왔습니다. 잉글랜드는 프랑스와 맞먹는 약 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몸값을 자랑하는 팀입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가 왜 세계 랭킹 1위겠습니까? 아르헨티나는 전사들의 집합체입니다. 메시라는 살아있는 전설을 중심에 두고 그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몸을 내던지는 전투 집단에 가깝습니다. 그것이 연장전을 거듭하면서도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심지어 메시는 우리 나이로 40 가까운 나이인데도 전 경기 풀타임에 가까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사는 걸까요? 근성, 그게 이 팀의 진짜 무기입니다. 잉글랜드는 비싼 선수들을 모아놓고도 성과를 못 낼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자존심을 버리고 독일 출신 리디거 토마스 투엘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잉글랜드도 아르헨티나 못지않게 하나의 팀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선수 이름값이 아니라 감독이 신뢰하는 선수들을 중심으로 최적의 라인업을 구성했죠. 레알 마드리드의 알렉산더 아놀드조차 명단에서 탈락했을 정도이고 감독은 토트넘의 스펜스를 과감하게 발탁해 적극적으로 기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중결승 무대에서 스펜스는 선발로 나서는 영광을 누립니다. 포메이션은 잉글랜드가 4-2-3-1, 케인이 최전방을 책임지고 벨링엄이 그 바로 뒤를 받칩니다. 좌우 측면은 고든과 로저스, 중원은 라이스와 앤더슨이 균형을 잡습니다. 중앙 수비는 스톤스와 게, 풀백은 스펜스와 제임스, 골문은 픽포드입니다. 아르헨티나도 같은 4-2-3-1, 중원은 메갈리스터와 파레데스, 좌우 미드필더는 엔소 페르난데스와 시모네입니다. 중앙 수비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로메로, 풀백은 타글리아피코와 몰리나, 골문은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지킵니다. 전반전은 솔직히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경기였습니다. 월드컵 중결승 역사상 가장 늦게 첫 슈팅이 나왔을 정도였으니까요. 전날 스페인과 프랑스가 보여준 수준 높은 패스 축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두 팀 모두 몸싸움 위주의 전투적인 경기를 펼쳤고 마치 서로 승부차기로 끝내자고 미리 합의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보고 계신 분들, 이 조 3천억짜리 팀이 전반 내내 슈팅 한 개라니 허탈하셨죠? 아르헨티나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반 슈팅 2개, 기억에 남는 건 엔소의 중거리 슛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답답한 전반전, 후반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아르헨티나가 잉글랜드를 몰아붙입니다. 후반 1분 만에 실점 위기를 맞았지만 잉글랜드는 박스 안에서 아슬아슬하게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후반 10분 잉글랜드가 단 한 방으로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슈팅 자체가 드물었던 잉글랜드인데 케인이 후방에서 낮은 볼로 공격을 연결했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볼 처리가 불안해지면서 오른쪽 로저스에게 공이 흘러갔습니다. 로저스가 문전으로 났고 빠른 크로스를 올렸고 앤서니, 고든이 골대 앞까지 뛰어들어와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토너먼트에서 아르헨티나에게 복수할 수 있는 문이 드디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후반 10분에 1대 0으로 앞서고 있다는 건 결승 진출의 희망이 충분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전반전 흐름까지 감안하면 충분히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아르헨티나의 에너지가 더욱 폭발하기 시작한 거죠. 전사 집단이 한 골을 허용했으니 그냥 죽기 살기로 달려들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곧바로 잉글랜드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잉글랜드에도 전사 같은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토트넘의 스펜스입니다. 박스 안에서 아르헨티나의 결정적인 득점 기회가 생겼는데 스펜스가 포기하지 않고 뒤에서 과감하게 태클을 시도해버립니다. 박스 안에서 수비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릴 텐데 그 강심장 태클이 정확히 들어맞으면서 슈팅 자체를 차단했습니다. 스펜스의 세리머니가 터졌습니다. 골 하나를 막은 게 아니라 추가골을 넣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누가 봐도 잉글랜드는 문을 걸어 잠그겠다는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아직 40분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메시의 발끝 하나로 모든 게 뒤집힐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전략이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마치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을 무시하듯 공격을 완전히 포기한 느낌이었습니다. 수비 잠그기로 당하는 경기를 정말 많이 봐왔고 그 후폭풍도 엄청났는데 아무리 봐도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아르헨티나는 이미 눈이 뒤집힌 상태입니다. 체력적으로 한계에 몰려있는 남미 선수들에게는 차라리 전반전처럼 몸싸움으로 맞서는 게 더 큰 고통을 주는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잉글랜드는 계속 얻어맞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하늘은 잉글랜드 편인 것 같았습니다. 픽포드의 믿기 어려운 슈퍼 세이브가 연속으로 터지면서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막아냈습니다. 3쿼터 이후에도 잉글랜드가 전략을 수정할 줄 알았지만 투 감독은 그냥 버티기로 결정한 것 같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고 교체 투입되는 선수들도 전부 수비 강화 목적이었습니다. 후반 30분에도 헤더 슈팅이 날아왔고 픽포드가 또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후반 40분 드디어 아르헨티나의 동점골이 터집니다. 첼시 소속 엔소 페르난데스가 쏜 중거리 슛이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잉글랜드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크로스가 올라오겠지 하고 선수들이 다 뭉쳐 있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중거리 슛 공간을 그냥 내준 겁니다. 그리고 이 동점골의 설계자는 역시 메시였습니다.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볼만 잡으면 메시에게 줬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조차 메시에게 공을 건넵니다. 메시에게는 최소 3명이 붙어야 하는데 그러면 다른 선수들에게 공간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전술적 중력입니다. 메시가 수비를 끌어당기면서 다른 선수들이 자유로워지는 구조입니다. 잉글랜드는 결국 메시의 발끝을 막지 못했고 메시가 엔소에게 연결한 패스가 그대로 동점골이 됐습니다. 메시는 차려주고 먹여주고 다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잉글랜드의 후반 40분 수비 잠그기 전략이 이 경기의 분수령이었다고 봅니다. 체력이 바닥난 아르헨티나를 몰아붙였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동점이 된 순간 도파민이 폭발한 아르헨티나를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체 투입으로 수비 라인의 질이 떨어진 잉글랜드는 더욱 위험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승부차기를 노리거나 세트피스 한 방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메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후반 추가 시간 메시가 다시 크로스를 올렸고 뒤늦게 투입된 인터밀란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헤딩으로 경기를 끝내버렸습니다. 174cm의 스트라이커에게 피지컬이 더 좋은 잉글랜드 수비진이 무너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술적 중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잉글랜드의 전략 실패, 메시의 대화, 경기 종료, 복수는커녕 투 감독은 다시는 잉글랜드로 돌아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후반 40분 수비 잠그기의 실패,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결승은 스페인 대 아르헨티나입니다.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 과연 트로피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스페인 대 아르헨티나 결승전 메시의 마지막 도전을 완벽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축구 열정이었습니다.